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가 이사장으로 일했던 정의기억연대가 윤 당선자 개인 의혹 차원을 넘어서 회계부정, 기부금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의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 당선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아닙니까? 네. 그분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분은 나오지 않고 이나영 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대신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납득할 만한 그런 해명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변명이랄까 좀 옹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흐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 본인들은 뭐 소상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예.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 성금과 기금을 원래 본래 목적인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많이 썼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기억연대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원래 햇빛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검은 부분이 더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의혹이 더 밝혀지고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자료라든가 또 국세청에 보고한 내용들 그런 자료들을 명확하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면은 의혹이 뭐 해소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 입장만 옹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회견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혹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2018년 정의기억연대가 28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맥주값만 3,339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옥토버 페스트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맥주집인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후원의 밤 행사하면은 큰 맥주집을 하나 빌려갖고 이제 행사를 하면서 또 후원금들을 받고 그러는데 그때 972만 원을 결제를 하고 근데 실제로는 실비 43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또 이익금을 후원금으로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3,339만 원이나 되는 맥주값이 얼마나 먹으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후원 행사에 뭐 수만 명 왔을 리는 없고요. 예. 정의연 사무총장은 여러 군데 이렇게 뭐 내역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3,339만 원이 됐다는 건데 첫 번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를 이게 공익법인이니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되면은 어디에 항목별로 다 지출하게끔 돼 있는데 여러 군데 지출한 것을 한 곳에 몰아가지고 3,339만 원을 그 디오 브루잉에 지출한 걸로 했던 것 자체가 일단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내용에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3,399만 원 지출했다 그러지만은 그날 결제한 것은 사실상 972만 원이고 그리고 재료비에 인건비 들어가는 건 430만 원은 그쪽에다가 지출하고 나중에 542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거거든요. 요 문제가 있고요. 도덕적으로 더 큰 문제는 맥주집에 이렇게 3,339만 원을 결제를 한 걸로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지원은 2,320만 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쥐꼬리만큼 지급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큰 문제입니다. 원래 정의기억연대는 2018년에 여러 개의 이제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이 됐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적을 보니까 위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가지고 생긴 단체인데 예. 모금을 하고 기금을 받고 성금을 해가지고 사실상 할머니들한테 주는 거는 조금밖에 없고 또 안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예. 자기들 단체 활동하고 더 나쁜 것은 아까 윤미향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제 당선자인데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예. 7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진짜 억울하고 고통과 고난 당한 할머니들을 이용해 가지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횡령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까지 취하게 되는 아주 소위 말하는 순수하지 못한 불건전한 시민단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뭐 본인들은 또 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반일 비즈니스. 그러니까 반일 운동을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욕이라든가 정치적 욕망이랄까 야망을 충족시키려는 비즈니스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만도 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 회계 장부 이것도 너무 주먹구구식이지만 과거에 저희들도 언론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부처들이 연말 되면 돈이 좀 남습니다. 여러 가지 남으면은 괜히 기자들하고 점심 한번 먹자고 해놓고는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리고는 한 10배, 20배 뭐 그냥 어디 가서 엄청나게 산 것처럼 해갖고 회계 처리해버려요. 예. 그런데 뭐 꼭 이 정의연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이 저는 충분히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들도 그러는데 이 시민단체라는 게 누가 와서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어디 감사원 같은 데서 회계 감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들이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은 매년 세입과 세출에 대해 가지고 국세청에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그거를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누가 감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 지출 내용을 살펴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쓴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 썼다 그러기도 하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썼는데 한 6천만 원 썼다 그러고 그리고 그 4천만 원은 어디 갔는지 행방이 미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동아일보에서 2019년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보니까 상조 회사에도 1,170만 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상조 회사 그 회사 대표나 임원은 기부금 한 번 받은 적이 없다. 원래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 무료로 해줬다. 그런데 이렇게 1,170만 원이 또 올라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은 뭘로 봐야냐. 횡령으로 이렇게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타난 것만 그러지 지금 뭐 그쪽에서는 그런 상세한 내력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알 길이 없죠. 다 몇 개 이렇게 써놓은 것만 해도 이런 의혹이 아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민단체는 우리가 정부나 공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영리 목적이 아니고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은 약간의 그 소위 말하는 그레이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는 단체가 보니까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럼요. 3년 뭐 4년 동안에 지원받은 금액이 보면은 뭐 정부 지원액도 많습니다. 정부 지원액도 많고요. 2017년, 18년, 19년 총 수익이 이게 보면은 2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7, 8억 이상의 그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이사장도 있고 이사진도 있고 대표도 있고 또 사무처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좀 공정하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공적인 돈이 주머니 삼촌돈 비슷하게 다른 쪽으로 유용된 그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는 이제 과거 같으면은 1992년에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대협 줄여서 정신대 대책협의회인데 4년 전에 이제 전면적으로 재개편된 거 아닙니까? 예. 그 4년 동안에 들어온
성금 기부 구간도 49억 원이고 자기들이 현금으로 뭐 23억인가 4억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무슨 통장을 내놓은 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돈이 얼마가 썼다는 건데 그러면은 정우기억연대 이전에 정대협 시절에 들어온 성금이나 기부금은 어디다 썼냐 이거. 그것을 할머니들한테 썼다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예. 뭐 일부 그러니까 보도에 92년하고 93년에는 조금씩 지급을 했고 그 이후로는 뭐 생활비라든가 보조금을 지원한 게 없더라고요.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9년 사이에 4년간 기부금이 약 한 49억 정도 들어온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한 9억 정도만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던 내용 중에서 2017년, 18년, 19년 보면은 정말로 성금 기금들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만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한 4, 5% 정도 그냥 예, 형식적으로 조금씩 예를 쓴 들면 거예요. 2018년에는 1.9%인 2,300만 원, 2019년에는 3%인 2,400만 원 정도 좀 밖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한 8억 5천만 원, 약 9억 정도는 뭐 어디 어떻게 썼는지 자기들 사무실 유지하고 자기들 밥 먹고 자기들 활동하고 행사하고 이런데 비목적적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미향 당선자의 외관상 드러난 의혹 중에 하나가 자녀가 미국 UCLA 음대에 다니고 있는데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의 자녀들을 유학 보내려면 옛날처럼 접시 닦고 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음대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예. 더군다나 국내에서 음악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아파트 몇 채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뭐 천하가 아는 사실인데 미국에서는 뭐 음대 아니라도 웬만하면은 학비, 생활비 합쳐서 8천에서 1억 드는 것은 아주 상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돈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니까 처음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곳으로 보냈다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 후에는 이제 또 그 돈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그 남편이 안치담 사건으로 이 복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뭐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국가 보상금으로 이렇게 딸의 학비를 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말을 바꾼 데다가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UCLA 가기 전에도 일리노이 주립대에 어떤 대학에 가서 이제 그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칼리지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요. 아니 또 이 또 공부- 레슨을 받아요. 예, 레슨을 미국 받아야 레슨비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저리 가라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본인이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연간 한 7, 8천에서 한 1억 정도 좀 드는데 뭐 보도된 걸 보면은 이 두 부부의 1년 소득이 한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유학비만 한 4천에서 5천만 원 덤으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뭐 딸을 좀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교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두 번째로는 형사 보상금을 받았는데 형사 보상금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했거든요. 이것 자체가 벌써 성명치 못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반미 운동에 그렇게 앞장서더니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 보내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부모하고 자녀의 그런 앞날까지를 다 연결시켜 가지고 내가 반미 운동에 했으니까 너는 미국 유학도 어디도 가면 안 된다.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삶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곳이 있다면 어디라도 가야죠. 그런 것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 회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뭐 솔직하게 이렇게 공개를 해야 하는데 마지못해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그거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의혹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하나는 그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 사실은 이 김복동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이용수 할머니보다도 더 알려져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맞습니다. 네. 뭐 이용수 할머니는 I can speak 이 영화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알려졌습니다만은 김복동 할머니는 오래 전부터 그 매체에 많이 나와갖고 알려졌는데 이분이 생존에 있을 때부터 한 5천만 원을 내놓고 이렇게 장학금으로 내놓으면서 제일조선학교 학생들 참 어렵더라. 특히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을 도우라고 해갖고 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1월인가 타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조의금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장학금 확대 개편을 했는데 그 확대 개편한 장학금을 민노총, 전농, 대학생 진보연대 전부 좌파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는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35명한테 200만 원씩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뭐가 문제냐 하는데 물론 뭐 그걸 문제 될 것은 없지만 할머니의 유지하고도 다르고 왜 꼭 좌파들한테만 주냐 이거야. 이게 자기 돈입니까? 이게 나눠 먹기 있냔 말이야. 예, 만약에 진짜 김복동 할머니가 하늘에 계시고 이 상황과 현실을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생전에 그 피해받은 상황에 대해서 그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오면서 국민들의 성금으로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한일 문제가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국내에서도 일본에 대한 어떤 반일 감정이 크지만은 일본 내에서도 사실 우리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심정적인 차별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많죠, 많죠. 그러면 그 후세들을 위해 가지고 써달라고 기탁했는 장학금이면 정말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그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 제일 우리 2세, 3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꿈과 희망을 풀어넣어주는 게 고인의 목적인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정의연에서는 할머니 유지에 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할머니 유지는 제일조선 학교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한테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돌아가시면서 무슨 다른 유지가 있었다면은 그 유언장이라든가 되게 또 공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제출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놔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장학금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변명을 넘어서 가지고 이게 뭐 속도를 내 가지고 양심 불량 세력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시민 단체라 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순수하게 우리 사회의 그늘진 부분, 우리 불공정한 부분, 예. 또 크게 나라와 사회를 투명하게 깨끗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그럼요. 하는 예. 단체를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민 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 첫 번째로는 자기들 호의호식하고 자기들 권한과 권력과 돈을 누리는데 첫 번째 사용을 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너무 이념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들이 판가르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분열과 갈등을 빚게 되는 이 시민사회 단체 이게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데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하지 말고 관변단체라고 해야 해요. 관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과 관련된. 왜 그러냐면 순수성과 투명성이 시민사회단체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참여연대라든가 민변이라든가 뭐 정의기억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권력기관화 돼버렸어요. 이 현상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정권의 어떤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을 말하자면 정권의 하나의 지지의 주요한 축으로 삼으면서 정부의 중요한 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시민사회단체한테 협의해갖고 결정하고 또 정부 관리들이 시민사회단체 그 관련 단체장들한테 결제받아갖고 집행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 이 시민단체가 오히려 이 나라 발전에 지금 가로막는 우리가 말하는 특수이익 집단이 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정의기억연대도 이런 회계 부정 단체 운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우리 일제 강점기를 당하면서 그 고통과 뭐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들의 아픈 과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단체를 만들고 돈을 받고 또 그거를 자기 정치적인 기반으로 활용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진출을 하는 기반으로 삼고 이거는 정말로 참 가당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지만은 이 불행한 역사만 과거만 계속해서 대충 새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과 협력을 관계를 맺어가지고 앞으로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보다는 과거의 상처만 자꾸 긁어가지고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한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악화시키는데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정기기업인대 단체도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5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내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하고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할머니들을 대하는지 느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씨가 속절말 내가지고 할머니 죄송합니다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냥 일종의 무시를 해버리고 할머니들이 뭐 알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런 걸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사람이 오래 겪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말 안 해도 딱 느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죠. 오직 해야 28년 동안 같이 한 그런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동안 쌓였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의혹이 더 많이 밝혀질 것 같은데요. 의혹이 밝혀지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은 윤미향 당선자가 정말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사실은 이 시민단체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비례대표가 된 거거든요.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정대협 간사도 하고 또 사무국장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또 이 정의기억연대를 만들 때 대표를 했고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책임감을 느끼고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회계 부분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시민단체 등록 그 중앙 부처가 있습니다. 아마 여가부겠죠.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회계를 투명성을 밝히고 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진상을 명확하니 밝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놓고 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논란을 가라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꾸 논란이 될수록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손가락질을 받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더불어시민당 급조하다 보니까 그 비례대표 후보들의 자질 문제가 함량 미달인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본가인 민주당이라든가 더불어시민당이 이 문제에 대하는 거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쪽은 민주당은 강 건너 불구경이고 더불어시민당은 모르쇠 내지는 닥치고 감싸기, 윤미향 감싸기에 골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오히려 할머니의 기억이 어떻게 이상이 됐다는지 뭐 이런 얘기만 해서 됩니까? 예. 민주당도 그동안에 위안부 할머니 그다음 수요 집회, 소녀상 세우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정치적 활동 일환이고 또 기반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거의 역사 문제,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가지고 이거를 덮거나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감싸기를 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 그다음에 우리 미래 역사를 크게 보면서 윤미향 당선자 또 정의기억연대의 문제점이 있으면은 문제점이 있는 대로 사실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 위에서 새롭게 거듭나야지 앞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지. 만약에 이게 이제 명백하게 불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윤미향 당선자를 옹호한다든지 감싸기를 한다든지 방패막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나중에 이 문제가 더 커지고 나면은 그 부담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결국 민주당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더불어시민당 내에서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소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느냐? 또 아까 말씀하신 여성가족부가 이 권력 집단인 정의기억연대를 감사하고 손댈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국민으로서 답답한 감을 느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는 건드릴수록 정말 국가적인 망신 사안이 되기 때문에 감독관청인 여가부가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조사해서 밝히든가, 그것이 어렵다 한다면은 객관적인 분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윤명 당선자 또는 정의기억연대가 회계 부정이라든가 횡령 혐의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법적 조치를 내리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